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현충원 참배 소식을 전해드리느라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스크라고 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나 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는 익숙한 물건이 됐습니다. 집안에 미세먼지용 마스크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만큼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다는 방증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올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상훈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놀이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보통 모래로 가득한 땅 위에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놀이기구가 가득한 놀이터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저도 물을 떠와가지고 온몸 다 더럽혀지면서 두꺼비 집 만들고 모래성을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푹신푹신한 우레탄 바닥에 플라스틱 놀이기구가 전부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모닥불을 지펴서 고구마와 밤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 초안산 입구에 만들어지는 모험 놀이터인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세계 경험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 대상국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172.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상훈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초반부터 너무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요? 아, 괜찮습니다. 예. 이게 공기질 부분이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가슴이 아픈데 일단은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좋으면 카메라를 꺼내서 하늘을 막 찍어요. 아, 야, 맑다 하면서. 이 하늘이 맑은 것이 이제 흔한 일이면은 사진 안 찍을 텐데 말이죠. 일단은 그런 깨끗한 하늘을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도권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 지역을 말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면적이 전국토의 한 12%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인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공장이나 사업장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어림셈으로 약 우리나라의 절반가량을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그만큼 이 오염 부하가 오염 요인들이 집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대기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추어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저희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2005년부터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청에서 하는 일을 그 개략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나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본 계획에 명시를 해서 그걸 착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오래된 그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여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런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를 유도한다든지 내지는 DPF라고 그래가지고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장에 대해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라고 그래서 전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상훈 수도권 대기환경청장과 인터뷰하는 걸 듣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요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는데 틀린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고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 2.5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이 1밀리미터를 1000분의 1 사이즈로 보면 그게 1 나노미터인데 예. 그게 이제 10개가 되면은 미세먼지가 되고 뭐 초미세먼지는 그거의 4분의 1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예. 미세먼지가 머리카락의 5분의 1, 뭐 7분의 1 요 사이즈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중국발 스모그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중국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예. 이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우리가 중국의 이 동편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구는 이 자전을 하면서 이 편서풍 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갈 때 도착하는 시간하고 돌아올 때의 시간차가 한 2시간 정도 그렇죠.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것이 상층부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이렇게 오는 것이 일반적인 이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적인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오염 기여도를 물으셨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오염 영향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통상적으로는 한 30%에서 50%가량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오염이 심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60% 내지 80%까지도 달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은 이제 기류라든가 기상조건 이런 예. 것들의 영향이 중첩이 됐을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라끼리 따로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기묘하다는 그 근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우리 국내적인 대책을 뭐 미루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국내는 국내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오는 요인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 2014년 7월에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가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양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을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주요 협력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실시간으로 관측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오염원 규명을 위한 공동 연구단을 구성을 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교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라는 것이 연례 회의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매년 개최를 합니다. 예. 그 안에 이제 그 대기 정책 대화를 그 신설을 해서 2014년부터 신설을 해서 꾸준히 이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것을 국제적인 이슈로 우리 적어도 한중일 3국 간의 토론을 계속 대화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작년부터는 이제 한중 환경부 간 예. 국장급 회의라고 해서 예. 그 한중 간의 채널을 통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를 상호 협력 방안을 의제화해서
대화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실질적인 순기능이 그런 협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협력 기반이 그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그 결과물로서 중국의 어떤 관측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하고 실시간으로 교류된다든가 앞으로 이제 향후 공동 연구 사업 내지는 저감 사업 이런 것들까지 진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인 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원인을 아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뭐 오염물질이 적게는 한 30%에서 많을 때는 한 80%까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주요 오염원이 뭘까요? 주요 오염원은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조금 그 양태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업장 특히 공장이죠.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그리고 우리가 난방을 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나 내지는 농촌이나 이런 데서 노천 소각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모든 이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나오는 그 연기가 주가 되고 내지는 또 그 공사장 건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의 비산먼지 또 도로의 비산먼지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일단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우리가 가장 좀 일상생활이 밀접하고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뭐 대책 있습니까?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경유차는 이 배출오염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 배출이 적은 편인데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기술이 많이 향상되기 전에 과거에 만들었던 경유 자동차 이것이 그 오염 배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5년 이전에 그 생산된 오래된 경유 자동차 이 자동차들에 대한 오염 저감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차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한 12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차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폐차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나 형편이 있다면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PF라고 그래가지고 오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필터입니다. 이 배출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뭐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동차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뭐 여러모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차주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뭐 보완책 없을까요? 10년 타기 운동할 때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기술이 많이 진보되기 전에 그 개념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노후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폐차 사업은 이미 12년 이상 된 많이 탄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보나 이제 오염 기여도로 보나 12년 이상 된 오래된 차들은 가능하면은 그 오염 기여도 측면에서는 조기에 폐차가 되든지 아니면은 오염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하든지 해서 대기 오염 개선에 동참을 해 주시는 것이 그 요청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이제 노후 경유차를 뭐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CCTV도 늘어난다는 뉴스를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차를 어떻게 좀 보완하고 아까 그 DPF라고 했나요? 그런 장치를 이렇게 부착하고 싶으면 어디에 연락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관할 구청이나 아니면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그 매염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요. 매염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라면 당연히 부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청취자분들도 뭐 질문 이것저것 주고 계시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0945로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7142번님이 날이 따뜻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미세먼지가 좀 뜸하면 추워서 못 나가고 올겨울 내내 이렇게
따뜻하면은 미세먼지가 많을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래요. 이게 따뜻하면 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추우면 추워서 못 나가고 계속 이 올겨울에 이어질까요? 이렇게. 그 기상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예. 그 저도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날이 추우면 그것이 이제 그 북극권에서 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추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 기류의 확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미세먼지는 사실은 바람으로 기류로 확산이 돼버리면 많이 씻겨서 그 널리 퍼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그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한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 전인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중국 대륙 쪽에서 오는 어떤 그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런 그 기압권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또 정체되고 했을 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그 오염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딜레마적인 그런 상황이 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따뜻한 날도 그런 오염물질이 좀 덜하도록 지금 청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관련 질문 드려보면은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 뭐 공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먼지를 좀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관리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라는 거는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내 저희 관할구역 내에서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대량 배출처를 약 400군데 정도를 한정해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량 배출처 발전소라든가 이런 큰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는데 현재는 질소산화물 이제 연료를 뗄 때 나타나는 오염물질입니다만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두 가지의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저희가 배출할 수 있는 개별 사업장별로 상한을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개별 그 큰 사업장들이 그 이상을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상한 이내로 오염 배출을 한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따르는 거죠.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수도권에서의 어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기존의 그 규제 수단들,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배출 부과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위에 수도권에서는 대량 배출처를 대상으로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비상 저감 조치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거 짧게 한번 들어보고요. 청취자분 질문 한번 답변 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를 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가 되면서 비상저감 조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 시범 운영 성격으로 이제 제도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선 이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요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그 상황이 그 빚어졌을 때 이제 그 요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 출입하는 차량의 이부제 그 홀짝으로 이제 이부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내지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이라든가 이런 그 가동률을 조정하는 이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발령 요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그 대기 권역이 9개 권역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안에 9개 권역이 있는데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태 하에서 그런 상태에서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미세먼지 PM2.5 기준으로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요거는 초과하고 그리고입니다. 예. 다음 날 이길 3시간 이상 기상 예보 상황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 되면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가 됐을 때 이것이 발령이 됩니다. 발령이 되게 되면 행정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라든가 예. 공공사업장에서의 어떤 조업 단축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비상저감 조치를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청취자분의 질문 하나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8077번님이 보내주신 건데 어린이들 야외 학습 나간다고 하면요, 이제 엄마들이 미세먼지를 스마트폰으로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에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에어코리아. 예, 거기에 가시면 미세먼지 정보를 그 실시간으로 그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이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내지는 천식 환자나 이 폐질환 이 호흡기 계통 환자분들이 가장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세먼지 경보가 나쁨이라든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런 분들은 실외 외출이나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예. 부득이 이런 분들이 그 바깥 활동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황사 대비 마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예. 외출 후에는 손이나 세안 이런 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예. 권장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활동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훈 수도권 대기환경청장과 함께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5598번님이 일산인데요.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나이 먹어도 눈을 보면 설레네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도 건강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fried 파스타 and fried 파티.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스프라이트.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58년 만에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유일하게 그 수출이 15%가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또 자동차 파업 등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예. 하지만 인천은 주력 그 수출 품목으로 부상한 반도체와 의약품이 두각을 보였고, 자동차와 채광판 등 그 전통 산업의 고른 증가로 전국 최고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 인천 수출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이러한 그 수출 증가는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잘 된 일인데 그러면 올해는 인천 수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시는 올해 그 수출 37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인천 기업의 수출 붐업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인데요. 올해도 그 전 세계가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흥국 중심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신흥국 수출 비중이 65%나 되는 인천은 경쟁력과 강점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국내 정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 양국 그 민간 단체를 주축으로 상호 윈윈을 위한 대중국 전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칭, 샨둥, 라오닝성 그 도시 간 경제 협력과 중국 기업 그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 위에시의 그 인천관 운영 등 그 역량별 맞춤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사업에서 인천시 사업이 대상을 받았네요. 네. 인천시는 그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성과 공유대회에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382개 과제 중에서 1위인 대상에 영예를 안하는데요. 예.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이란 그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 워킹 그룹입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대상을 받았습니까? 네,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꼽은 산업단지의 최대 문제점이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길과 낙후된 공장시설, 육아의 어려움이었는데요. 이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아름답게 바꾼다는 의미로 렛미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디딤길을 조성했는데요. 주안산업단지에 그 410m 규모를 조성했고요. 근로자의 편의 공간 등을 고려한 아름다운 공장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근로자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그 아침에 1분 1초가 아까운 엄마와 또 야근이 잦은 아빠를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인 슝슝이 프로젝트의 그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그 지난해 원도심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으로 우상을 받은 데 이어서 올해는 대상을 받으면서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 입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시정에 참여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시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그 행정 혁신을 이끄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기분이 참 좋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흔히들 먹는 음식 중에 오늘 라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아, 라면. 네네. 라면 저 참 좋아하는데. 네. 근데 좋아는 하고 맛은 좋은데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영양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면이? 예, 사실 마트에 가보시면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반화된 그런 영양 정보를 제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대개 열량이 한 500칼로리 정도 되고요. 음흠. 탄수화물이 300칼로리가 넘어서 좀 많고 단백질이 적고 지방이 좀 많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라면 하나만 먹으면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에 거의 육박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어허, 역시 라면을 계속 쭉 라면만 먹으면은 영양 불균형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MSG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몸에 좋다 나쁘다. 네, 그렇죠. 사실 섭취하면 사람에 따라서 좀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MSG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이라고 그걸 이제 강조해서 선전하는 라면도 있고요. 네네. 근데 또 라면을 여러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조미료는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MSG가 나쁘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MSG를 넣지 않는 대신에 뭐 다른 향미 증진제라든지 다른 그런 화학 조미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도 조금씩 그 이슈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라면 참 저는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예. 꽤 많이 먹는 편인데 예. 뭐 이렇게 수치로 하긴 좀 어렵겠지만 네. 몇 개나 먹어야 괜찮을까요?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 일주일에 몇 개 정도? 예, 한국인 통계가 있는데요. 예. 1인당 5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그보다는 좀 자주 드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제가 자주 먹네요. 근데 사실 라면을 일주일에 몇 개 먹어야 문제가 없냐 또는 권고하냐 이런 게 생길 수는 없지만 예. 나트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나트륨을 어떻게 적게 먹을 수 있죠? 좀 건강하게 라면을 먹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게 중요한데요. 예. 그 라면을 끓이게 되면 이게 튀겼던 거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끓인 다음에 그 국물을 버리고 습을 넣고 끓이면 기름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라면에 그 국물을 꼭 담아셔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버리고 국물을 좀 남기기만 하셔도 도움이 되고 예. 아니면은 조금 스프를 조금 넣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맛이 조금 덜 나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 파라든지 양파, 고추, 버섯 같은 채소를 넣게 되면은 그 부분에 부족한 다른 영양소도 보충하면서 맛을 낼 수도 있고요. 예. 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넣어서 끓이면은 또 라면에 부족한 단백질 보충도 가능합니다. 예. 저는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스프 적게 넣고 뭐 이러면은 맛이 좀 달라지니까 네. 뭐 추가해서 먹는 건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있는 청취자분이 질문 주셨는데 6249번님이 라면을 밤에 라면 먹는 게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라면을 밤에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간다라고 하던데 아침에 먹는 라면보다 밤에 먹으면 더 살찌나요?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실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꼭 라면뿐이 아니죠. 예. 밤 늦게 어떤 음식을 드시면은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고 그대로 체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예. 살이 더 찌기 쉽고요. 당연히 그래서 밤 늦게 드시는 라면은 낮에 또는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살이 더 찌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밤에 별로 먹을 마음 없다가도 옆 사람이 라면 끓이면 그 냄새 맡고 먹게 되는데. 그렇죠. 자, 요즘에 또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 하면서 좀 비싼 라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네. 괜찮다고 덜 해롭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나 성분표를 보면 예. 그 프리미엄의 의미가 더 좋은 건강에 좋은 재료를 써서 프리미엄이라면 당연히 좋고요. 예. 그게 아니고 맛만 더 좋게 만드느라고 가격이 올라간 거라면 예. 영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중에서 라면을 구입할 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팁 좀 알려주시죠.
예, 많은 라면 제조업체들이 건강에 좀 더 좋은 라면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업체별로 영양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표를 구입 시 확인해서 포화지방 함량이 적고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 또는 지방 함량이 적거나 나트륨 함량이 적은 것을 고르면 좋고요. 예. 가급적이면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있거나 적게 들은 제품은 더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라면 먹을 때 좀 지혜롭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비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 기아침